네, 루파입니다. 이제는 문제 입력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설명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그 탱크 V2.0은 문제 은행 형식이기 때문에 문제를 입력해서 바로 출제할 수도 있지만 그런 기능이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제 은행에 문제를 저장해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그 저장되어 있는 문제들을 조건으로 걸러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문제를 입력을 하게 돼요. 문제 은행에. 자, 그래서 문제 입력을 한번 해봅니다. 어디에? 문제은행에 입력하게 됩니다. 문제가 입력되면 문제은행에 저장이 되는 거죠. 문제 입력을 클릭하면 자, 문제은행 타이틀 설정. 그래서 타이틀, 과목, 그룹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그냥 문제를 구분 없이 그냥 막 섞어서 막 집어넣어 놓으면 나중에 뽑아낼 때 힘들어요. 그래서 문제를 문제은행 저장을 하긴 하는데 우선 하나의 묶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 개 묶으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틀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 과목,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그 문제들 저장해 놓고 또 다른 타이틀, 과목, 그룹으로 또 다른 묶음을 만들어서 문제은행에 저장이 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입력하기 전에 먼저 그 묶음, 문제들의 묶음을 설정하는 거예요. 타이틀 해서 타이틀은 뭐라고 할까요? 백제의 왕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과목 선택 을 국사로 한번 해볼게요. 해서 상위 그룹을 초등반으로 하고 1학년 하고 5학년 그룹을 한번 해볼게요. 해서 저장하기. 저장한 다음에 문제 입력하면 돼요. 근데 처음에 아이고 처음에 이제 문제 입력이 들어가서 바로 문제 입력을 할 수는 없어요. 문제은행 타이틀 설정을 저장한 이후에 문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묶음을 먼저 그러니까 주머니를 먼저 이렇게 준비해야 그 안에 뭔가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머니도 없는데 뭘 넣으려고 그래요. 어디다가 넣어 그걸. 넣을 데가 없죠. 그래서 문제은행 타이틀 설정 먼저 마친 다음에 이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문제를. 그래서 설정을 하지 않으면 문제를 입력할 수가 없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타이틀을 백제 왕들 한번 해볼까요? 과목을 국사로 선택해 볼게요. 그룹 선택도 해보도록 할게요. 초등반에 1학년 5학년만 하도록 저장하고 다음에 저장이 된 다음에 문제 입력을 누르면 이제 문제가 입력이 됩니다. 자, 문제 입력이 되죠 이제. 자, 첫 번째 문제. 문제 타입이 있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문제 타입인데 객관식이 있고 주관식이 있고 이미지 객관식, 이미지 객관식이 있어요. 아니 이미지 주관식이 있어요. 이렇게 말이 꼬이나 다시요. 객관식, 주관식, 아이고 객관식, 주관식, 이미지 객관식, 이미지 주관식이 있어요. 자, 객관식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객관식부터. 객관식은 말 그대로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문제를 입력할 때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돼요. 주관식 문제를 입력하겠다 그러면 주관식을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돼요. 이미지 주관식은 뭐냐면 문제가 이미지로 돼 있어요. 이미지로 뭐 문제, 뭐 예문, 객관식이니까 문제, 예문 그런 것들이 하나의 한 장의 이미지로 그 한 문제가 돼 있어. 그런 거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선택해서 그 이미지, 문제 이미지만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미지 주관식은 마찬가지죠. 이미지로 되어 있는 시험인데 문제인데 주관식 문제 아시겠죠? 그런 분들이 이미지 주관식을 선택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타입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객관식 먼저 문제를 입력해 보죠. 단원 선택. 단원 선택 뭐냐면 내가 지금 문제를 입력하는데 어떤 단원에 속한 문제냐라는 거죠. 자, 삼국시대의 백제의 왕으로 한번 해볼게요. 10점짜리 문제. 문제 수준은 1등급짜리로 한번 해보고요. 지문 입력 한번 해볼까요? 지문 입력 한번 해볼게요. 지문 입력함 눌러서 관련 문제 뭐냐면 지금 입력하는 이 지문이 몇 개 문제가 걸려있는 지문인지 그 걸려있는 문제 개수를 쓰는 거예요. 2개. 아시겠죠? 뭐 3문제 걸려있다 그러면 3 쓰면 되고요. 10문제 걸려있다 그러면 10 쓰면 되고요. 아시겠죠? 저는 2문제 걸리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지문 제목을 씁니다. 아래 잘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번 해볼게요. 그 음원이 있으면 지문 음원 한번 더 볼까요? 제가 시험 듣기평가 음원이 없으니까 그 음원을 하나 넣어볼게요. 그냥 노래를. 지문 내용은 안 쓸게요. 그냥 음원만 등록해볼게요. 지문 내용 쓸 거 있으면 쓰시면 돼요. 여기다 쓰시면 되고. 쓰실 때 중요한 게 이제 한번 써볼게요. 영물과 마르고 닳도록 쓰고 이제 엔터를 치면 이게 2칸이 떨어지죠. 이렇게. 그죠? 한 칸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한 칸만 띄려면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키 치면 떨어져요. 이렇게 식으로. 그냥 엔터 치면 2칸 떨어지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글자도 좀 크기도 키워보고 줄도 그어보고 색깔도 좀 바꿔보고 글씨체도 한번 바꿔보고. 자, 이렇게. 다음에 이제 질문을 입력하는 거죠. 백제를 건국한 온조왕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누구의 아들일까요? 동명성왕이죠. 동명성왕이 누구죠? 주몽이잖아요. 주몽 부여의 셋째 아들이었죠. 동명성왕. 다른 여자도 입력해야 되는데 백제 건국한 누구 아들일까요? 음, 3번까지만 입력해볼까요? 문제를 3번까지만 입력하기.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입력해볼게요. 입력됐고 2번째 문제가 됐죠. 그죠? 그래서 다시 삼국시대 백제왕 이게 지난 문제 이전 문제 선택했던 그대로 다시 선택되어 있습니다. 바꾸려면 바꾸시면 되고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또 그대로 하셔도 되고 바꿔도 돼요. 아시겠죠? 그대로 할게요. 자, 지문을 약간 문제 배점 하나 입력하고 등급도 입력하고 지문 입력했었죠. 지난 문제 또 하나 입력해볼까요? 입력함. 근데 이전에 입력한 지문에 관련된 문제가 아직 한 문제 남아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1번 문제에서 지난 문제에서 이전 문제에서 지문을 입력을 했었죠. 그리고 관련